신부 미연이 버질로드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미연이 멈췄습니다. 박수 소리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왜 멈췄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연이 고개를 들어 제단의 신랑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잠깐 뭐야? 신부가 왜 뒤돌아가? 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레스를 한 손으로 들어 올리고 부케를 꼭 쥔 채 출구를 향해 전력으로 뛰었습니다. 미연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빠르게, 더 절박하게 뛰었습니다. 양쪽 하객들이 충격에 입을 벌리고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신부가 도망가. 홀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연은 문을 박차고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 조카가 29살 미연이가 자신의 결혼식장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루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카 미연이었습니다. 내일이 결혼식인데 왜 이 시간에?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연아? 정옥 이모. 미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밝고 명랑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29 해봐왔는데 이런 목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모, 내일 꼭 와줘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이 전화기 너머로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갈 거야. 우리 미연이 결혼식인데. 그런데 넌 왜 이렇게 목소리가. 그냥 이모가 꼭 있어줬으면 해서요. 미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잠시 멈추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뭔가 심각한 일이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저는 미연을 어렸을 때부터 거의 딸처럼 키웠습니다. 미연의 부모님이 바쁠 때마다 제가 돌봤고 이 아이가 힘들 때마다 찾아오는 곳이 바로 제 집이었습니다. 엄마보다 저를 더 많이 찾았던 아이였습니다. 미연아, 무슨 일 있어? 이모한테 말해봐. 아니에요. 그냥 이모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아이를 봐온 제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정말 괜찮아? 성우 씨랑 무슨 일 있었어? 박성우. 미연의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33. 미연보다 4살 많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일 봐요, 이모. 꼭 와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미연은 6개월 전 성우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났고 석 달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이 그렇다고 인연이 맞으면 빨리 결정하는 게 낫다고 미연은 말했습니다. 처음 성우를 만났을 때 제 느낌은 묘했습니다. 점잖아 보이고 말도 얌전하게 하고 겉보기엔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자꾸 다른 곳을 보고 미연을 바라볼 때도 뭔가 절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급하게 결혼하려는 걸까? 하지만 미연이 행복해 보였기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살면서 저는 더 예민해졌습니다. 사람의 표정 하나, 목소리 톤 하나에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연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모, 내일 꼭 와줘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당연히 갈 건데 왜 그렇게 간절하게.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 저는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미연이가 위험해.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식은 오후 2시였지만 미연이 걱정돼서 일찍 가기로 했습니다. 옷장에서 하객용 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조카의 결혼식이니 단정하게 입어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8배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밤새 잠을 설쳐서인지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괜찮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웨딩홀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동안 계속 미연 생각만 났습니다. 어렸을 때 미연이는 제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부모님이 바쁘면 제가 밥을 해줬고 아플 때는 제가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이모가 엄마 같아요. 어린 미연이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더 소중했습니다. 제게는 아이가 없었으니까요. 남편과 살 때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였습니다. 미연이는 제게 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미연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기쁘면서도 복잡했습니다. 축하해주고 싶은데 왠지 보내기 싫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인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우라는 남자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조금 넘어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입구에 미연과 성우의 웨딩 포스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하지만 왜인지 그 웃음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미연의 웃음이 진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상한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이미 하객들로 붐볐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이 입구에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성경 여사였습니다. 성우의 어머니. 60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에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만났을 때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체면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신부 이모입니다. 미연이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 참 복 많죠? 이모님이 이렇게 챙겨주시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웨딩홀은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꽃 장식이 화려했고 음악이 은은하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홀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미연을 보고 싶었습니다. 직접 눈을 보고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성우가 보였습니다. 그는 복도 한 구석에 서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다시 확인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니, 초조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왜 저렇게 조마조마해하지? 오늘 자기 결혼식인데.
저는 신부 대기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연아, 정욱 이모야.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미연이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드레스, 우아한 머리 모양, 정성스럽게 그린 화장. 하지만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이모. 미연이 저를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안도하는 듯한,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표정. 29살 어른이 된 미연이었지만 지금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무서워서 엄마를 찾는 아이처럼. 미연아, 예쁘다. 정말 예쁘다. 저는 다가가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모, 와줘서 고마워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을 자세히 보니 살짝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밤새 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확실히 잘못됐어. 미연아, 너 괜찮아? 저는 작게 물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옆에 있어서 크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모. 응? 조금 있다가 제 자리로 꼭 와주세요. 제발이요. 꼭. 미연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놓으면 안 된다는 듯이. 알았어. 이모가 꼭 있을게. 걱정 마.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미연은 일어섰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아름다운 신부가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29회를 봐온 이 아이의 눈에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을 나와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미연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차가운 손,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빛. 뭔가 잘못되고 있어. 확실히 잘못되고 있어. 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많은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신랑 측, 신부 측으로 나뉘어 앉아 있었고 웅성거리는 대화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화려한 꽃 장식, 아름다운 음악, 웃고 떠드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결혼식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홀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 같은 느낌. 저는 신부 측 자리 앞쪽에 앉았습니다. 미연이 부탁했으니 잘 보이는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어른들이었고 정장을 차려입고 체면을 차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표정들이 밝지 않았습니다. 인사는 하는데 웃음은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고개만 끄덕이고 서로 눈치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렇게 불편해 보이지? 앞쪽에 윤성경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의 어머니. 화려한 한복을 입고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지만 미소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옆에 성우의 아버지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고 무표정한 얼굴. 마치 의무감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긴장하고 있을까? 그때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신랑 자리에 섰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는 박수였습니다. 성우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입술에 핏기가 없었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내보고 다시 넣고 또 꺼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결혼이 무서운 거야.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식이 곧 시작될 거라는 신호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도 돌아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초가 흘렀습니다. 10초, 20초,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나오지? 뭐야, 늦은 거야? 성우가 초조하게 문을 쳐다봤습니다. 윤성경 여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연아, 무슨 일이니?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미연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미연의 얼굴을 봤기 때문입니다.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마치 악몽 속을 걷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연이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살려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연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느리게 마치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버진 로드를 절반쯤 걸었을 때였습니다. 미연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멈췄지? 무슨 일이야? 미연이 고개를 들어 성우를 봤습니다. 성우도 미연을 봤습니다. 불안한 얼굴로 몇 초의 침묵, 그리고 미연이 움직였습니다. 뒤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뭐야? 신부가 왜 뒤돌아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연이 완전히 뒤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출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걷다가 점점 빨라지고 결국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미연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레스를 한 손으로 들어 올리고 부케를 꼭 쥔 채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홀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신부가 도망갔어. 이게 뭔 일이야? 사람들이 일어나 웅성거렸습니다. 윤성경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성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출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미연을 쫓아가야 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서서 수군거렸습니다. 신부가 도망갔대. 결혼식 중에 도망가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사람들을 헤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을 둘러봤습니다. 미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물 뒤쪽으로 갔습니다. 없었습니다. 어디 간 거야, 미연아?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웨딩홀 직원이었습니다. 혹시 신부 보호자이세요? 네, 저 이모예요. 신부님이 이걸 맡기고 가셨어요. 직원이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미연의 급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모,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모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미연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저는 쪽지를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이모,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모뿐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미연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런 글을 남겼을까? 신부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웨딩홀 직원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못 봤어요? 택시를 탔다는 분도 계시고, 걸어갔다는 분도 계시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시 주차장을 둘러봤습니다. 미연이 어디로 갔을까? 웨딩드레스를 입고 어디로 간 거지? 핸드폰을 꺼내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미연아, 이모야. 전화 받아. 제발.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연아, 어디니? 이모한테 연락해. 걱정된다.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웨딩홀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홀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여기저기 모여서서 수군거렸습니다. 신부가 도망갔대. 결혼식 중에 그냥 뛰쳐나갔다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래? 신랑이 뭘 잘못한 거 아냐? 앞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성경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이렇게 망신을 주다니. 미연의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연이를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본다고요? 지금 이 망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객들이 다 봤어요. 우리 집안 망신이 이게 뭡니까? 윤성경 여사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준비한 음식은 어떻게 하고, 축의금은 또 어떻게 하고, 돈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미연이 왜 도망갔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미연이가 왜 도망갔는지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윤성경 여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미연이 이모입니다. 아, 이모. 당신네 조카가 이렇게 사람 망신을 시켰는데 할 말이 있어요? 미연이가 평소에 밝고 착한 아이입니다. 이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요? 무슨 이유로 결혼식장에서 도망을 가요? 그게 정상입니까? 저는 쪽지를 꼭 쥐었습니다. 보여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보여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미연이 더 곤란해질 것 같았습니다. 일단 미연이를 찾아야 합니다.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찾아서 뭐 하게요? 이미 다 끝났어요. 윤성경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성우가 보였습니다. 단상 한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턱시도 차림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성우 씨.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미연이가 왜 도망갔는지 아십니까? 성우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모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모르십니까? 미연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아세요? 무섭다니요? 미연이 얼굴 못 봤습니까?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성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뭐가 어쩔 수 없었습니까? 저는 그냥. 성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미연을 찾는 게 먼저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드레스를 입고 어디로 간 거지? 미연의 집으로 갔을까? 아니면 친구 집? 아니면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미연이 어렸을 때 힘들면 꼭 가던 곳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오래된 버스 정류장. 사람이 별로 없고 조용한 곳. 혹시 저는 차로 달려갔습니다. 웨딩홀에서 미연의 집 방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30분을 달렸습니다.
미연이 살던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거리였습니다. 미연이 어렸을 때 제가 자주 데리러 오던 곳이었습니다. 그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보였습니다.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드레스였습니다. 미연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뛰어내렸습니다. 미연아. 미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케를 바닥에 던진 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레스는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이모. 미연이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달려가 미연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모 왔어. 다 괜찮아. 이모 나 말 안 해도 돼. 일단 여기서 나가자. 저는 미연을 일으켰습니다. 차로 데려갔습니다. 뒷좌석에 앉혔습니다. 미연은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거기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이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넌 잘못한 거 없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미연을 봤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29회를 봐온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건 처음 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미연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들어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도망쳐야 했는지, 그 진실을.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미연을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레스가 너무 길어서 걷기 힘들어했습니다. 조심해. 천천히. 미연은 고개를 숙인 채 따라왔습니다.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한 컵 가져왔습니다. 미연에게 건넸습니다. 마셔. 진정하고. 미연이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미연 옆에 앉았습니다.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이모가 여기 있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미연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미연아. 네, 이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모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미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기 힘들면 천천히 해도 돼. 이모는 기다릴 수 있어. 이모. 응? 나 이용당할 뻔했어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용? 무슨 말이니? 성우 오빠 가족이 나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뭘 어떻게 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결혼 준비하면서도 몰랐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어? 빚이요. 성우 오빠네 집에 빚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빚을. 미연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결혼하면 내가 같이 책임지게 되는 거였어요. 합동 명의로 만들고 보증도 서고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걸 언제 알았어? 일주일 전이요. 성우 오빠 어머니가 보낸 문자를 우연히 봤어요. 성우 오빠 핸드폰에서 뭐라고 써 있었는데? 결혼하면 다 해결된다고. 신부가 책임지게 만들면 된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습니다. 미연을 이용하려고 결혼을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우 씨한테 물어봤니?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래? 미안하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자기도 가족 때문에 힘들다고. 미연이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모, 저 너무 무서웠어요. 결혼하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았어요.
그 빚을 평생 갚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도망친 거야? 네. 어젯밤까지도 고민했어요. 그냥 결혼해야 하나.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하지만 오늘 아침에 또 문자가 왔어요. 누구한테서? 성우 오빠 어머니한테요. 결혼하면 서류에 사인하라고. 미리 준비해뒀다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식장에 서는 순간 알았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도망쳐야겠다고. 미연이 저를 봤습니다. 이모, 제가 잘못한 거죠? 결혼식장에서 도망치다니. 다들 저 나쁘게 볼 거예요. 아니야. 저는 미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넌 잘한 거야. 용감하게 잘한 거야. 내 인생을 지킨 거야. 하지만은 없어. 넌 옳은 선택을 한 거야. 미연이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 같았습니다. 저는 미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이모가 지켜줄게. 걱정 마.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물었습니다. 미연아, 혹시 그 서류들 어디 있는지 아니? 서류요? 응. 빚 보증이나 합동명에 관련된 거. 내가 사인해야 하는 거. 그건 우리 집에 있을 거예요. 성우 오빠가 미리 가져다 놨거든요. 내 집 어디에? 제 방 서랍에요. 왜요? 그걸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정확히 뭐가 있는지. 지금요? 응. 지금 가서 가져와야 해. 증거를 확보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가 갈게. 넌 여기 있어. 혼자 가시게요? 응. 너는 지금 너무 힘들잖아. 쉬어. 이모가 다녀올게. 열쇠 드릴게요. 미연이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저에게 건넸습니다. 서랍은 오른쪽 아래 서랍이에요. 거기 파일이 있을 거예요. 알았어. 금방 다녀올게.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모. 응?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 당연한 거야.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다시 차를 몰고 미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분을 달렸습니다. 미연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혼자 살던 곳.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미연의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화장품, 옷걸이에 걸린 옷들. 방으로 갔습니다. 오른쪽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이 있었습니다. 두꺼운 파일. 꺼내서 펼쳤습니다.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빚정리 계획서, 보증인 동의서, 합동명의 신청서, 대출 서류, 모두 미연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사인 받으려고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자 캡처 사진도 있었습니다. 윤성경 여사가 성우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결혼하면 해결된다. 신부한테 서류 사인만 받으면 돼. 서두르지 마. 의심하지 않게 천천히 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미연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기장도 하나 있었습니다. 미연의 일기장. 펼쳤습니다. 오늘 성우 오빠가 이상한 서류를 보여줬다. 결혼하면 같이 관리할 거라고. 근데 왜 빈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불안하다. 오빠 어머니가 나한테 자꾸 확인한다. 결혼 날짜, 장소, 하객 명단. 왜 이렇게 확인하는 걸까? 무서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해? 이미 다 준비했는데. 미연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파일과 일기장을 모두 챙겼습니다.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미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집을 나와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서류들을 어떻게 써야 하지? 일단 미연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대응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연아, 이모 왔어. 미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진정된 모습이었습니다. 가져왔어. 여기. 저는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미연이 파일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다예요? 응. 내 서랍에 있었어. 미연이 서류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이렇게 많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어. 이걸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 어떻게요? 일단 이건 증거야. 내가 속았다는 증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 저 이제 어떻게 하죠? 저는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해결하자. 일단 오늘은 쉬어. 내일부터 생각하자. 네, 이모. 미연이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꼭 지켜내겠다고. 그날 밤 미연은 제 집에서 잤습니다. 드레스를 벗고 제가 준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나니 창백하고 지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이모,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걱정 마. 이모가 다 해결할게. 미연을 재운 후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서류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읽었습니다. 빚정리 계획서. 총액이 3억이 넘었습니다. 성우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 부모님의 대출, 친척 보증, 모두 합동 명의나 보증인으로 미연의 이름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결혼하면 자동으로 미연이 책임지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문자 캡처를 다시 봤습니다. 윤성경 여사가 성우에게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서두르지 마. 의심받으면 안 돼. 결혼식 끝나고 바로 서류 처리해. 신부가 순진하니까 설득하기 쉬울 거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정옥 씨 맞으시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윤성경 여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연이가 거기 있죠?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그건 왜 물으십니까? 있으면 있다고 하세요. 우리가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늦었습니다. 내일 이야기하시죠. 내일이요? 지금 당장 이야기해야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압니다. 안다고요? 그럼 왜 미연이를 데리고 갔어요? 당장 데려오세요. 미연이는 여기서 쉬고 있습니다.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쉬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아세요? 하객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제가 참고 있던 것이 터졌습니다. 망신당하신 게 억울하십니까? 미연이가 왜 도망갔는지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라고요? 미연이가 저한테 다 말했습니다. 빚 이야기, 보증 이야기, 합동명의 이야기.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류도 다 봤습니다. 미연이 모르게 준비해 두신 것들. 그건 결혼을 이용해서 미연이한테 빚을 떠넘기려고 하신 거 맞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윤성경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 서류들은 뭡니까? 미연이 사인할 자리만 비워둔 보증 서류가 왜 있습니까? 그건 결혼하면 같이 관리하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문자도 다 봤습니다. 의심받지 말라고, 서두르지 말라고 하신 것.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법적으로요? 좋습니다. 저희도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 서류들 들고 변호사한테 가겠습니다. 뭐라고요? 사기 결혼입니다. 처음부터 미연이를 속이고 이용하려 한 거죠.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윤성경 여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건 내일 낮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늦었으니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인지 긴장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연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잘 잤는지 얼굴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이모, 어젯밤에 전화 온 거 들었어요. 들었어? 네. 성우 오빠 어머니죠? 응. 미연이 데려오라고 하더라. 저 어떻게 하죠? 저는 미연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미연아, 이모가 물어볼게. 넌 이 결혼 어떻게 하고 싶어? 파혼하고 싶어요. 미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확실해? 네. 저는 성우 오빠랑 결혼 못해요. 저를 속였어요.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래. 그럼 우리 그렇게 하자. 근데 이모, 괜찮을까요? 신랑 측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안 그럴 거야. 하지만 우리한테 증거가 있어. 서류들, 문자들. 이게 다 증거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한테 피해주면 어떡해요? 미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 오히려 저 사람들이 약한 입장이야. 사기 결혼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요? 응. 그러니까 걱정 마. 이모가 다 알아서 할게. 그날 오후 제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성우였습니다. 여보세요. 이모님, 저 박성우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미연이 좀 만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미연이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할 게 있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오해요? 무슨 오해입니까? 빈이야기요. 그건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미연이를 속이고 이용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결혼하면 미연이한테 빚 떠넘기려던 거 아닙니까? 성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모님, 저도 피해자예요. 부모님이 저한테 강요하셨어요. 결혼해야 한다고. 그래서 미연이를 희생시켜도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됐습니다. 더 이상 미연이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도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법적으로요? 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모님. 그렇게까지 하실 건 아니잖아요. 왜 아닙니까? 미연이 인생을 망치려고 했는데. 저희도 돈 손해봤어요. 결혼식 비용이랑 준비한 거 돈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돈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그건 성우 씨가 알아서 하세요. 미연이는 상관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연이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모는 강해. 고마워요, 이모. 정말 고마워요. 저는 미연을 안아줬습니다. 우리 이제 변호사 만나러 가자. 제대로 대응해야 해. 네, 이모. 그날 오후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서류들을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혼인 빙자 사기로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유리한 겁니까? 네. 신랑 측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추진했다는 증거가 명확합니다. 미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랑 측에서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서류들이 있으면 오히려 저희가 반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결혼 파기 의사를 명확히 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으로요.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미연이 말했습니다. 이모, 정말 끝날까요? 응, 끝날 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미연을 지켜내는 싸움.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변호사가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박성우와 그의 가족에게 결혼 파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더 이상 미연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로 성우나 윤성경 여사에게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건 아니었습니다. 미연의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가 미연이 너희 집에 있다며? 언니, 미연의 어머니였습니다. 네, 언니. 여기 있어요. 그 애 좀 바꿔줘. 저는 미연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미연이 받았습니다. 엄마. 미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대체 무슨 짓이니? 결혼식장에서 도망치다니. 엄마, 나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우리 집안 망신이야. 내가 얼마나 철없는 짓을 한 건지 알아? 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나 속았어. 성우 오빠가 나를 속았다고? 무슨 소리야? 결혼하기 싫으면 진작 말을 하지. 왜 식장에서 도망을 가?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저예요. 정우가 내가 미연이를 부추긴 거니? 부추긴 게 아니라 도와준 거예요. 미연이가 위험했어요. 무슨 위험? 결혼하는 게 위험해? 너무 과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언니, 성훈의 집이 빚이 많다는 거 알아요? 빚? 그게 무슨 소리야? 미연이한테 빚을 떠넘기려고 했어요. 결혼하면 보증 서고 합동명예 만들고 다 계획되어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언니. 서류도 다 있어요. 증거도 있고. 그럼 그걸 미리 말하지. 왜 식장에서 도망을 가? 미연이도 늦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도 압박이 들어왔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미연이는 잘못 없어요. 용기 내서 자기 인생 지킨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결국 체면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 말보다 미연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미연이는 지금 여기서 쉬고 있어요. 좀 더 안정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연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모, 미안해요. 우리 엄마가. 괜찮아. 엄마도 충격이 컸을 거야.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엄마 말이 맞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겠죠. 나 나쁜 사람으로. 아니야. 사람들은 금방 잊어. 걱정 마. 하지만 미연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 미연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한테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미연아, 밥 먹자. 이모, 저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기운 없으면 안 돼. 네. 미연은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미연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에 미연이 악몽을 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싫어요. 하지 마세요.
저는 미연의 방으로 갔습니다. 미연아, 깨. 미연이 깼습니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모, 꿈 꿨어? 네. 결혼식장 꿈이요. 도망치려는데 문이 안 열려요. 갇혀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미연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다 끝났어. 이제 안전해. 이모, 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결혼 파혼한 거. 사람들이 저 이상하게 보잖아요.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여자라고. 그렇지 않아. 하지만 제가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 같아요. 좀 더 차분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었을 텐데. 미연아. 저는 미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넌 최선을 다했어.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넌 용감했어. 자기 인생을 지켰어. 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왜 저는 계속 후회되는 걸까요? 왜 계속 불안한 걸까요? 그건 당연해. 큰 결정을 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정말 나아질까요? 응, 꼭 나아져.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연을 상담센터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미연아, 우리 오늘 밖에 나가자. 어디요? 상담 받으러 가자. 전문가한테 이야기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상담이요? 응.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면 힘들어.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면 좀 나아질 거야.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볼게요. 저희는 심리상담센터로 갔습니다. 상담사는 따뜻한 인상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미연 씨, 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미연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 성우와의 관계, 빚 문제를 알게 된 것, 결혼식 날의 공포,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미연 씨, 그건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경험이에요.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생존 본능이었어요.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친 거예요. 잘하신 겁니다. 미연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정말요? 네.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그냥 결혼해버리거든요. 두려워서, 체면 때문에. 상담은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미연이 말했습니다. 이모,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 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당연하지. 넌 잘못 없어. 앞으로도 상담 받으러 올게요. 그래. 이모가 같이 올게. 그날 저녁 미연이 처음으로 밥을 제대로 먹었습니다. 이모 맛있어요. 많이 먹어. 미연이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이모 고마워요. 이모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당연한 거야. 이모는 내 편이야. 항상.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미연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길은 멀었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함께할 것이었습니다. 미연이 완전히 일어설 때까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연은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상담을 받으러 갔고 악몽도 줄어들었습니다. 밥도 잘 먹고 가끔 웃기도 했습니다. 이모, 오늘 산책 갈까요? 그래, 가자. 저희는 집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이모, 저 요즘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 제가 그때 도망치길 잘했다는 생각이요. 처음엔 후회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다행이다. 만약 결혼했으면 제 인생이 정말 망가졌을 거예요. 평생 빚에 시달리고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넌 할 수 있어.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한정욱 씨,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인데요? 신랑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네요. 조용히요? 네. 더 이상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안 하겠대요. 대신 저희도 사기 혐의로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하고요. 저는 미연을 봤습니다. 미연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네. 양측 합의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서류 작성하시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연아, 들었지? 네, 이모. 끝난 거예요? 응. 이제 끝이야. 미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끝났어요? 그래. 이제 내가 자유야. 미연이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정말 고마워요. 며칠 후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게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미연이 말했습니다. 이모, 이제 뭐 하면 좋을까요? 뭐 하고 싶은데? 일 찾아볼까 해요. 회사 그만뒀잖아요. 결혼 준비하면서 미연은 회사를 그만뒀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찾아보자. 급할 거 없어. 그리고 이모. 응? 자취방도 다시 구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패 끼쳤어요. 무슨 소리야? 패가 아니야. 그래도요. 이모도 혼자 계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쓸쓸했지만 미연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 하지만 천천히 해. 급하게 나갈 필요 없어. 네, 이모. 그날 저녁 미연의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가 미연이 좀 바꿔줘. 저는 미연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엄마, 미연아, 엄마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지. 괜찮아, 엄마. 미연아, 엄마가 나중에 알았어. 성훈의 집빈 이야기. 동네에서 소문났더라. 그래. 응. 다들 내가 잘 도망쳤다고 하더라. 너 똑똑하게 행동했다고. 미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그리고 성훈의 집 결국 파산했대. 빚이 너무 많아서 내가 결혼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엄마, 미연아, 엄마가 미안해. 내 말 제대로 안 들어줘서 정욱 이모한테 감사하다고 전해. 알았어, 엄마. 집에도 한번 놀러와. 보고 싶다. 응, 갈게. 전화를 끊고 미연이 저를 봤습니다. 이모, 들었죠? 응, 다행이다. 엄마가 이해하셨네. 네.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알았대요. 제가 잘한 거라고. 그럼 그렇지. 진실은 밝혀지는 법이야. 미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모, 저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그 후로 일주일 미연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오늘 친구들 만났어요. 그래. 어땠어? 다들 저 걱정 많이 했대요. 그리고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한 친구는 자기도 비슷한 경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직전에 상대방 빚 알고 파혼했대요. 그런 일이 많구나. 네. 그래서 더 용기 내라고 했어요. 미연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예전의 미연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미연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모, 합격했어요. 정말? 네, 새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래요. 축하해, 미연아. 저는 미연을 안아줬습니다. 이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그리고 이모, 응? 자취방도 구했어요. 다음 달에 이사 갈 거예요. 저는 기쁘면서도 아쉬웠습니다. 그래, 잘 됐다. 새 출발이네. 네. 하지만 이모,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올게요. 그래. 이모 집은 항상 내 집이야. 알아요, 이모. 이사 가는 날, 저는 미연을 도와줬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모, 정말 고마웠어요. 이모 없었으면 저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당연한 거야. 넌 이모한테 딸 같은 존재야. 저도 이모를 엄마처럼 생각해요. 미연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이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미연아. 미연이 떠나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외로운 조용함과는 달랐습니다. 미연이 잘 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가 지켜낸 조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다시 해가 뜰 것이었습니다. 미연에게도 저에게도 새로운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미연은 새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집에 놀러 왔습니다. 이모 왔어요. 미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추운데 고생했다. 괜찮아요. 이모, 이거 드세요. 고마워. 들어와서 따뜻한 거 마셔. 저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회사는 어때? 좋아요. 사람들도 좋고 일도 재미있어요. 다행이다. 이모, 저 요즘 생각해요. 그때 일이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라고. 무슨 소리야? 정말이에요. 그때 결혼했으면 지금쯤 빚에 허덕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자유롭게 살잖아요. 미연이 웃었습니다.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모, 저 요즘 상담도 잘 받고 있어요. 선생님이 제가 많이 좋아졌대요. 그래, 다행이다. 악몽도 거의 안 꿔요. 가끔 생각나긴 하는데 예전처럼 무섭진 않아요. 저는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미연아. 정말 잘했어. 이모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용기 낸 것도 회복한 것도 다 내가 한 거야. 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모, 저 그때 이모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모가 저를 믿어주지 않았으면, 저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당연한 거야. 넌 이모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저도 이모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요. 저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저 하나 말씀드려도 돼요? 그래, 뭔데? 저 요즘 좋은 사람 만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회사 동료인데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착하고 배려심 많고 거짓말 안 해요. 그리고 저한테 과거 이야기했는데 이해해줬어요. 과거 이야기를? 네.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것. 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용감했다고. 저는 미연을 봤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모, 저 이번엔 천천히 할 거예요. 서두르지 않고 제대로 알아보고. 그래. 잘 생각했어. 그리고 이모한테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모 허락 받아야죠. 허락이라니. 내가 행복하면 돼. 아니에요. 이모 허락 중요해요. 미연이 웃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미연이 다시 사랑할 용기를 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미연아. 네, 이모.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그 힘든 일을 겪고도 다시 일어섰잖아. 이모가 옆에 있어줘서요. 아니야. 내 안에 힘이 있었던 거야. 이모는 그냥 곁에서 지켜봤을 뿐이야. 미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모가 없었으면 저 무너졌을 거예요. 이모가 저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저희는 다시 안았습니다. 몇 주 후 미연이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모 소개할게요. 제 남자친구 김준호예요.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하고 진실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반가워요. 앉으세요. 저희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미연을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럽고 배려심이 있었습니다. 미연 씨한테 이모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미연 씨를 구해주셨다고. 구한 건 아니고 그냥 도와준 거예요. 아니에요. 미연 씨는 이모님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했어요. 저는 미연을 봤습니다. 미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모님, 제가 미연 씨를 잘 대하겠습니다. 절대 상처 주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미연이 잘 부탁해요. 준호가 떠나고 미연이 물었습니다. 이모 어때요? 좋은 사람 같더라. 내가 좋으면 이모도 좋아. 다행이다. 이모 마음에 들어서. 미연아, 넌 이제 행복할 자격 있어. 충분히 고생했어. 고마워요, 이모.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미연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모, 저 준호 오빠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괜찮아요, 이모. 이번엔 달라요. 천천히 알아봤고 부모님도 만나봤고 다 확인했어요. 그래. 축하해, 미연아. 이모, 이번엔 정말 행복한 결혼식 할 거예요. 이모가 줄에 서주세요. 주례를? 네. 이모가 아니면 안 돼요. 이모가 저를 새 인생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이모가 할게. 고마워요, 이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미연아. 몇 달 후 미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미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제가 주례를 섰습니다. 신부 김미연 씨는 지난 1년 동안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더 강해졌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미연 씨, 당신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용기를 냈고 다시 일어설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미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 씨, 미연이를 잘 부탁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잘 모시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미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축하해, 미연아. 행복해야 해. 네. 이번엔 정말 행복할 거예요. 미연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이모, 이모가 아니었으면 제 인생 망칠 뻔했어요. 이모가 저를 구해줬어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구한 거야. 아니에요. 이모예요. 이모가 제 곁에 있어줘서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연아, 넌 항상 이모 딸이야. 그걸 잊지 마. 알아요, 이모.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미연이 행복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불안했던 전화를 받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이모, 내일 꼭 와줘요. 그리고 지금 미연은 행복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모든 게 잘 끝났습니다. 미연도 저도 우리 모두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곁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미연아, 행복해라. 이모는 항상 내 편이야.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생각나시는 의견이나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